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4장 복무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문직 전형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내려와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15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해서 차 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동 중에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껴고 듣다 보면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뭐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술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딱 그 정책 용어 혹은 법령과 관련된 용어들이 잘 생각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듣고 또 책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든 혹은 전문직에 나아가시든 인사실무 편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쓰이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부하고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4장 복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무 일반입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예규, 우리 이런 것들 다 봤었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뭐 예규가 있다는 거 전부 봤죠. 복무규칙,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전문직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료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임무를 좀 보겠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네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 대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미리 지명한 교사, 뭐 예를 들면 수석교사를 포함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이제 이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결국에 교사의 가장 큰 책무는 뭐다? 학생을 교육하는 거다라는 거네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엔 이제 그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복무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무상 의무는 제가 알기로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실, 복종,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 종교 중립, 그리고 비밀 엄수, 청렴, 이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죠? 그래서 성실, 복종, 직당 이탈 금지, 친절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다. 또 청렴이 있었네, 밑에 7개. 그래서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요. 복종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갈 때는 상싱을 하죠. 학교를 벗어나거나 할 때는.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됐을 때 수사 개시 통보를 해당 기관장에게 주게 되죠. 그럼 보통은 직위해제를 하고 수사를 받게 되죠. 친절 공정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종교 중립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비밀 엄수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징역,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직무상 관계의 유무와 관련 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가 신분상의 의무입니다. 품위 유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네 가지의 신분상의 의무가 있는데 품위 유지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면을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이게 정치운동의 금지고요. 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학교 조직도 그렇지만 지금 직렬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공무직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노조가 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리 및 겸직 금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겸직 신청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또 우리가 어떤 것이든 겸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관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무사항의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출근,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출근은 근무 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에 도착. 그다음에 지각은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 조퇴는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거죠. 외출은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서 근무 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퇴근은 업무를 종료하고 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거고요. 결구는 출장,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 시간은 공무원의 일주간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따지면 1일 몇 시간 근무입니까?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휴무죠.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하는데 뭐 이제 직무의 성질, 지역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교원은 좀 달라요. 교원은 업무 특성상 9시부터 17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도 학생을 지도하는 등 이 근무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위에서 이제 정한 근무 시간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통상의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 시간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일 근무 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 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 시간의 조정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연근무제 있잖아요. 요거는 지방 공무원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아침에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존 같은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 교사가 일찍 왔을 때 이제 초과를 달기도 어렵고 특정한 인센티브 주기 어려워서 유연근무를 고려하는 학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만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특정 학년별 교과별 교사 집단이 단위 학교 근무 시간과 별도로 근무 시간 정할 수 없다. 음, 제가 얘기했던 세이프존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아침에 이제 일찍 오는 친구들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하는데 이분이 이제 8시에 오니까 퇴근 시간을 당겨서 4시에 퇴근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일일 근무 시간의 총량을 확보하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은 학교별로입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를 이유로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응원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17시에 가는 거죠. 다만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에서도 이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만 해당이 돼서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시간의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정상 근무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또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9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대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사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 유산이나 사산도 사실은 출산과 비슷한 그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휴업과 휴교가 나와 있는데요. 휴업은 휴업 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된대요. 휴업 실시 절차를 보면 첫 번째가 관할청에서 긴급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 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겁니다.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교 운영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에 이제 서희초 사건 일어나고 학교에서 이 49제 때 이제 휴업을 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추모식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요 법령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년도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 학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어떤 재난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교를 하는 것이 되느냐 마느냐 갑론을박이 좀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 법령을 예로 들어서 휴업을 할 수 없다. 만약에 휴업을 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1번이 원칙인데 뭐 비상재해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임시 휴업이 가능하죠. 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한번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휴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과 수업이 안 될 뿐이지 교사들은 사실은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회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학교회장이 위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원의 복무가 나와 있는데요. 휴업일은 교육 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 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이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보면 휴업일에 교육공무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한다. 그래서 이 교육공무원 41조를 통해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복무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리를 일으키니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학교의 휴업이었습니다. 그죠? 휴업. 자, 두 번째가 이제 휴교예요. 휴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4조 휴영명령 및 휴교처분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휴교명령은 관할청에서 낼 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학교회장이 휴업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보면 얘가 휴업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휴교한 학교는 휴교 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아까 휴업에서는 뭐가 정지됐죠? 학생 등교. 이게 안 됐어요. 그쵸? 그리고 수업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 보면 단순 관리 빼놓고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인 것 같아요. 교원의 복무 보시면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무사항 관리 보면 기관장은 엄정한 근무기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또 복무 관리를 위해 근무사항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개인별로 비치를 하고요. 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영하는 기관장 또는 학교회장은 전자적으로 개별 관리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나이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진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까지 전부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그리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는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장이라 하면 상사의 명에 의해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출장 명령은 출장 명령권자인 소송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 운영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령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제 출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근무진의 출장과 근무지 외, 그러니까 관내 출장과 관내 출장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동일시와 군 서만의 출장이고요. 12km 미만인 출장. 하지만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진의 출장이 된대요.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나 육류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진의 출장에 해당된다.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무지의 출장은 동일시와 군 및 섬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이다. 근데 이제 국외 출장에 관하여는 요 복무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별로 관내 출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장호원 인근으로 가면 관내 출장으로 이제 달아준다고 해요. 근데 거리수가 굉장히 멀고 왕복을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가, 출장, 연가의 구분 나와 있는데요. 공가 같은 경우에는 예시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 시민 자격으로 초청됐다. 이건 이제 공가를 써야 되는 거죠. 올림픽 시민 서포터즈 일원으로 참여한다. 행정자치부 주관 전부처 동호인대회 선수로 참가한다. 이거는 뭐 이제 공적인 거지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가를 쓰는 거고요. 출장이 아니라. 근데 뭐 공무원 대표로 선발됐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간다. 그리고 동호인대회를 인솔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업무 관련성이죠.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다면 뭐 상관없죠. 그다음에 연가는 이제 어떤 공적인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죠. 뭐 구경, 관람, 개인별인 참가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다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신체 검사에 필요한 건강 검진을 할 때 이거는 연가를 써야 되고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가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장 공무원의 의무를 좀 보겠습니다. 출장을 가서는 공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요.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출장 기간 내 업무를 완수해야 되고요.
어떤 변경이 생기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관장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을 때는 기관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거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이제 사례가 좀 나와 있는데 임산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 주수 12주에서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에 또 유산사산의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 또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출장,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의 출장 등은 이제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출장과 초과 근무를 보시면 출장 기간 중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고려해서 출장 기간을 부여해야 하고요.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어요. 근데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의 근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장 중에 또 출장 후에 시간의 근무를 한 자에게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병급 관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출장 명령은 출장 여비의 지급 근거가 되나 출장 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 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 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속 기관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출장을 가야 되도록 만든 예를 들면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여비와 시간의 근무수당 병급 지급 보면 교원의 출장 여비와 시간의 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수업 실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 지도 담당 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정규규모 대회 등의 학생 인솔 담당 교원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이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이 드러나는지 명백한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증빙 자료 예시를 보면 교장, 교감 등 초과 근무 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또 시간의 근무조 편성이 포함된 세부 계획서,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회 일정 및 출전 시간 등이 포함된 공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네요. 교장, 교감 등 초과 근무 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조 편성이 표시된 세부 계획서, 그 다음에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회 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이 가능한 공문. 이런 게 있다면 가능하다. 자, 병급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직원 체육대회, 교직원 연수, 문화공연, 즉 수업 실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스카우트, 문화유적지답사, 소년전국체전 참관, 현장체험, 각종 연수 중에서의 인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교육과정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이 사망에 따른 우리가 별표시했던 요거를 근거로 해서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때라는 거죠.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의 근무가 발생되냐, 그 다음에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쳤냐, 실제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의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초과근무 명령 및 증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 실제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뭐 사례가 좀 나와 있네요. 음.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 명예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 이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 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간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 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 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 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 그냥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출장 조치 안 되죠, 당연히. 기관 차원의 계획에 의해 하는 봉사활동도 가능하고요.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 출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 조치가 불가합니다. 그다음 5번째,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이 가능하죠. 이게 지금 딱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참석할 때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소속기관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죠. 또 근무 중인 소속 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처치가 불가한 경우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 또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과 무관한 출장이므로 불가하다. 그냥 체육행사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재난재해 발생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장 조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재난재해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장은 안 되지만 특별 휴가를 내고 갈 수 있다. 자, 공무원이 석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 시간 내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 조치가 불가하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과 학교 옆 공원 및 마을 탐방 등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학생들과 자유롭게 수업을 하러 나가면서 출장 복무 등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하여 학교 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수업 중 학교 공원 및 마을 탐방 위에 학교 밖으로 나갈 때 충상 승산 없이 가능한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교장은 근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데 출장이란 상사의 명예에 의해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한다면 학교장의 출장 명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장 명령은 여비의 지급 근거가 되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12번 여비와 시간의 수당 병급 지급 불가 시 처리 방법에서 여비만 지급해야 하는 건지 둘 중 하나면 지급하면 되는 건지 출장은 여비 부지급으로 하고 초과 근무 지급 가능한지. 자, 출장 기간 중에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의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의 근무 수당을 병가 지급할 수 있어요. 위에 3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육복무원 국내 출장 기간 중 초과 근무 수당 처리 안내에는 수업 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시간의 근무에 의한 객관적인 중빙이 있을 경우 출장 여비와 시간의 근무 수당을 병급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증빙에도 세 가지가 있었죠. 교감 교장 선생님의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초과 근무가 나와 있는 세부 계획서가 있는 경우, 또 대회를 출전했을 경우에는 대회 인솔과 관련해서 이 대회의 일정들이 나와 있는 공문,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실수에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기간 중에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출장 시 출장여비 부지급으로 하고 시간의 근무를 통한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사례 13. 경기도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예선이 토요일에 있는 경우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의 복무권은 출장을 올려야 한다. 학생 인솔이 들어가므로 시간의 근무도 올린다. 토요일 학생 인솔이므로 관내 출장과 시간의 근무를 함께 올린다. 학교 여건에 따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이 중에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사들은 아동에 대한 특성이 인정이 되어 3번 출장, 시간의 근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출장 기간 중에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국내 출장의 경우 시간의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의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에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 수업 시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판단해서 시간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례 14를 보면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 지도 담당 교원에게는 예외적으로 출장과 초과 근무 수당을 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야간의 의미가 새벽 시간에 불침번의 근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과 시간 이후 16시 50분부터 수학여행 계획서상의 행사 시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줄 수 없다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시로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 지도 담당 교원, 주말 체육 특기자, 정규근무대회 학생 인솔 담당 교원 등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증빙 자료로 계획서, 세부 계획서가 다 있으면 되잖아요. 수업 실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불가피한 경우라 판단하신다면 초과 업무 수당이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번. 재량 휴업일에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41조 연수로 근무 상황을 신청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경기 꿈의 대학 프로그램 운영교로 오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오후 저녁에만 출근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실 예정인데 초과 업무 인정 가능한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의하면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시간의 근무는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서 일 1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각, 외출,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의 근무도 인정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데 목적과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일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근무 인정은 당연히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되죠. 자, 16번. 교수 학습활동 준비 및 평가 문항 출제 등이 교원의 시간의 근무 인정이 가능한지.
어, 이 시간의 근무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인데 이 공무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므로 교수 학습 활동, 평가 등은 공무원 본연의 직무로 판단이 된다. 아, 또 이 기관장은 불필요한 초과 근무 명령,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 근무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소속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며 자체 복무 점검, 초과 근무 실적 시간의 자체 공개 등의 초과 근무 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따라서 교수 학습 활동 준비나 평가 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시간의 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되나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문항 출제, 교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의 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의 근무 명령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 교수 활동이나 평가 문항 출제는 가능하다. 다만 학교장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근무 확인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교원의 대학원 수강이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주간 대학원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 실적 평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원은 근무 시간 내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무 상황은 출장으로 복무를 관리하고 영수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내에서 학교의 여건, 연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 기간 유지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직장 이탈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이 됩니다. 초중등 교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의 방법을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학은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취한 조치로서 청원주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원 수학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주간 대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반면 연가 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강은 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초중등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가능한지요? 이 근무 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출장으로 처리하면 된다. 야간제 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 대학원의 수업 시간대에 운영되는 복무 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간 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이나 근무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어떤 복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는 주간 대학원과 같은 복무를 적용해야 된다. 이거 좀 안타깝네요.
자발적인 연수의 경우 이를 공무 출장으로 볼 수 있는가? 야간 대학원 수강, 원격 연수 등 공무와 상당히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연수의 경우는 출장 처리할 수 있으나 출장비 지급이 불가하다. 방학 중의 근무를 좀 보겠습니다. 학예 동계 학기말 방학 중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연수 기간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가 되겠죠. 방학 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의 연수의 업무 처리 요령, 근거는 교육과사 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를 따르고 있네요. 추진 배경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교원이 방학 등의 교과 지도 및 교재 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 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41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법 취지를 보면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연수를 할 수 있다였는데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적용 범위를 보면 국공사립 교원, 근데 이제 장학사 등 교육 전문 직원은 제외가 됩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업이란 교과 수업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학생 성장이라는 목적을 계획하여 이루어진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비교과 교사의 교육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 휴업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나왔지만 휴업일은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41조 연수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학교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41조 연수의 승인권자도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은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휴업일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는 연수기간 외의 시설 장소 또는 학교 외의 시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 연수기관 등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기관의 직무연수는 이 41조 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제 연수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일에는 교육공무원 41조 그리고 직무연수, 학교 내 연수를 쓰고요. 직무연수, 학교 내 연수는 수업이라도 이제 가능하고 교육공무원 41조는 안 된다는 거죠. 요땐 요 두 개가 다 되고 얘는 41조 연수는 안 된다.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당일 수업이 없거나 조기 종료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의 연수가 가능한지. 안 되겠죠. 수업일의 경우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교육공무원 41조에 따른 근무지의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의 연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학생들은 협의의 교과 수업 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 상담, 교사 인성교육 지도가 항시 필요하면 이 역시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일일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험기간, 체험학습의 날 등에도 수업일에는 41조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하고 개인 사정의 경우에는 조퇴, 반일 연가 등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휴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41조 학교장 결제사항 교감 정결 가능한가요? 이거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인 정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업무 간섭, 효율화 측면에서 학교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담당 교직원 등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 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 의견 수렴하고 학교장 결재를 통해서 전결 규정 확정 및 발령의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가능하네요. 그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방학 중 등교하지 않는 날은 학교의 기관에서 41조 연수를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연수를 하면 되는데 방학 중 방과 후 수업하러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도 41조 연수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때는 할 수가 없죠. 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원이 연수를 받지 않고 보충 수업을 하는데 연수기간 및 근무장소 외에서 연수를 낼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에 맞춰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승인은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는 근무지 외 연수의 시간 단위 사용 여부까지 포함하는 사항이다. 자, 학교장의 복무관리. 적용 대상은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그 다음에 휴일 관외 출타 및 평일 관외 출장, 적용기관 공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장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사전 승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와 비상근무 발령 중에 휴일 관외 출타 및 평일 관외 출장은 실시 3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하는 것이 맞고요. 교육공무원 41조에 의한 연수는 상급기관에 실시 1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긴급사유 발생 시에는 근무자가 휴가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신고 내용, 행선지, 연락처, 휴가기간, 신청 사유가 필요하고요. 세부 사항별 실시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휴가는 사전에 상급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돼 나이스 공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41조 연수 같은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같은 경우에는 휴업일 중 학기당 15일 이내에 실시하고요. 상급 기간에 10일 전까지 나이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해외 문화 탐방, 견문 목적의 해외여행, 친지 방문 등은 반드시 연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학교장의 연수계획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자, 비상시의 복무관리, 휴일 관외 출타, 평일 관외 출장,
이럴 경우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이거 실시하고요.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및 관외 출장, 출타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면 공립유치원 원장, 공립초중고 교장, 특수학교 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업무를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유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쪼개서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겸익, 겸직, 직무대리, 영리업무 금지, 외부 강의 등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댓글로 함께 공부하고 싶은 공문이나 분야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